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골대녀 슈퍼리그 이제 두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5, 6위전과 결승전이죠. 액션이스타와 국대 패밀리의 결승전이 먼저 펼쳐집니다. 만날 팀이 만났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8연승에 도전하는 액션이스타, 그리고 시즌1 준우승, 이제는 우승을 하겠다 국대 패밀리. 실력으로 봐도 가장 강력한 두 팀의 대결 펼쳐집니다. 경기 전 전적 비교 해보겠습니다. 액션이스타는 10경기에서 7승 3패입니다. 특징은 3연패 뒤에 7연승을 했다는 것이죠. 국대 패밀리는 9경기에서 6승 3패를 기록 중입니다. 양 팀은 시즌1에서 맞대결이 있었죠. 당시에는 국대 패밀리가 2대1로 승리한 바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경기인데요. 한 조에 속해서 조별 예선 경기를 했었죠. 당시에 명서현 선수가 2골, 지수 선수가 1골을 넣은 바가 있었습니다. 슈퍼리그 결승전에 오기까지 액션이스타 3연승을 기록을 했고요. 국대 패밀리는 첫 경기 개벤저스에게 패한 뒤에 2연승을 하면서 결승에 올라왔습니다. 양팀 감독의 성적입니다. 팀 성적과 같죠. 이영표 감독 7승 3패, 조재진 감독 2승 1패입니다. 골과 실점입니다. 16골에 9실점, 국대 패밀리 20골에 9실점입니다. 양 팀의 선발 라인업과 포메이션 살펴보겠습니다. 이영표 감독의 액션이스타는 원투원 다이아몬드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장진희 키퍼, 수비에 이영진, 좌우 윙에 이혜정, 최여진, 그리고 원톱에 정혜인 선수가 나섰는데요. 이 정혜인 선수와 최여진 선수의 포지션이 바뀐 것이 특이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윤영 선수는 벤치에서 시작합니다. 조재진 감독의 국대 패밀리도 이제는 정착이 됐죠. 투투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양은지 키퍼, 수비에 박승희, 김수현, 공격에 이정은, 전미라 투톱을 내세웠고요. 광민정 선수는 벤치에서 시작합니다. 후반전에는 액션이에게 큰 변수가 일어났죠. 장진희 키퍼의 부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비를 보던 이영진 선수가 키퍼로 들어가고 최여진 선수를 최후방 수비, 그리고 최윤영 선수를 윙 자리에 넣었습니다. 이영표 감독의 전략은 2주에 걸쳐서 소개가 됐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혜정 선수가 이정은의 대인마크 맨투맨을 하는 것이고요. 최여진 선수가 전미라를 전담마크 하게 된다는 것, 이게 또 특이점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최여진 선수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수비뿐 아니라 공을 커트하면 정혜인 선수가 역습할 수 있도록 넣어주는 역할까지를 부여받았고요. 정혜인 선수의 경우에는 공을 잡은 선수가 있다면 더블팀에 가세하는 수비를 보여라 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영진 선수에게는 정말 공반 사람반 과감하게 클리어하고 절대로 선수를 본인의 뒤로 내보내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죠. 이에 대한 조재진 감독의 대응책은 심플했습니다. 이정은 선수가 라인을 최전방까지 끌어올리는 거죠. 이혜정 선수는 이정은 선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이영진 선수의 라인 정도까지 밀어붙이면 공간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이정은 선수는 어느 정도 동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플레이를 하는 거죠. 박승희 선수가 더 올라오고 전미라 선수가 오프더볼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공간을 활용을 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경기 결과입니다. 슈퍼리그 결승전 국대 패밀리가 액션이스타를 3대 0으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미라 선수 1골, 이정은 선수가 2골을 넣었습니다. 양 팀의 경기 기록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슈팅 숫자 비슷했죠. 22개 대 20개. 하지만 유효슛에서 좀 차이가 났습니다. 액션이스타는 크로스바를 한번 맞췄죠. 바로 정혜인 선수가 맞췄습니다. 슛 정확도 면에서도 국대 패밀리가 좀 앞설 수밖에 없었죠. 패스 지표에서는 확연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시도 면에서나 성공 면에서나 국대 패밀리가 앞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액션이스타의 플레이 컨셉 자체가 수비 위주 그리고 역습을 진행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평소보다도 이 패스 플레이가 좀 저조했습니다. 세트피스의 숫자는 양팀이 같았습니다. 드리블 숫자는 아무래도 이정은 선수의 개인기에 의한 돌파가 좀 많았죠. 수비 지표도 살펴보시죠. 액션이스타가 조금 더 수비적인 전술을 들고 나왔음에도 비슷했습니다. 비슷한 지표를 기록했고요.
세이브 면에서도 8개, 6개. 양 팀이 재밌는 경기였다는 이유가 이겁니다. 골키퍼들이 바빴어요. 골키퍼들이 바쁜 경기가 재밌는 경기죠. 그만큼 공격적으로도 치고받았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양 팀의 평점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국대 패밀리의 평점입니다. 주장 전미라 선수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방송 분량도 2시간이었던 만큼 선수 개개인마다 조명할 부분도 많았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전미라 선수의 사전 인터뷰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조재진 감독의 패스 및 오프더볼 움직임 훈련. 처음에는 헷갈리기도 하고 어설프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랬는데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새 경기장에서 하고 있더라. 자연스럽게 연습처럼 그게 나오니까 하는 저희도 축구가 너무 재미있고 공을 잡으면 서로 어디로 움직일지가 이해가 되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재밌다는 말도 중요하지만 자연스럽게 경기에서 이 패턴 플레이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이 선수들의 노력도 보이고 조직력도 보이고 결국은 축구가 재밌다.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등 떠밀려서 나온 선수들도 있을 거고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하는 선수도 있을 거고 뭐 속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축구가 재밌다. 이런 게 메인 포인트여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국대 패밀리의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러한 패스 및 오프더볼 움직임 훈련을 통해서 전미라 선수가 점점 마스터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프더볼 움직임은 최고라고 보여집니다. 골대녀 내의 모든 공격수들이 저는 벤치마킹, 보고 배워야 할 움직임을 전미라 선수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중한 선취골을 기록했어요. 이적은의 킥인 패스, 한 템포 빠른 움직임, 최하진보다 앞서서 슛했고 이영진을 맞고 굴절되는 어떤 행운도 따랐죠. 귀중한 선취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경기 전에 서론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라이브 함께 하신 분들 중에서도 호불호가 좀 갈렸어요. 서론이 좀 루즈하다. 다른 분들은 오히려 좋다. 평소보다 많은 분량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분들도 공존하셨습니다. 경기 전에 신경전 인상적이었습니다. 전미라와 이정은 그리고 최여진과 이혜정으로 대표되는 양팀 주장과 서로 매치업으로 붙는 선수들끼리 나와서 양팀의 컨디션 혹은 전략, 연습량 등을 서로 체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미라 선수의 매치업은 최여진 선수였죠. 후반전에는 서로 매치업이 바뀌었지만 전반전에 특히 붙었습니다. 일일이 기록을 해봤습니다. 최여진 선수를 돌파했던 게 2번. 그 중에 한 번이 골이 된 거고요. 최여진 선수를 방어했던, 차단했던 것도 한 번 있었습니다. 반대로 최여진 선수에게 막혔던 경우도 4번이 있었어요. 전반전에 생각보다 많이 붙진 않았지만 그래도 치열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미라 선수 첫 골을 넣으면서 오프더볼 움직임이 살아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최여진과 정말 50대 50, 백중세로 치열하게 맞붙었거든요. 자, 후반전에는 최윤영으로 마크맨이 바뀌면서 이 최여진 선수와의 맞대결은 후반전에는 좀 적었습니다. 자, 인상적인 오프더볼 움직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뒤로 1차 움직임으로 최여진을 따돌려 놓고 앞으로 가는 2차 움직임 무엇이냐면 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최여진 선수와 전미라 선수입니다. 이쪽으로 한번 움직임을 치는 거예요. 최여진 선수는 따라가죠. 근데 움직이게 해놓고 떨쳐놓고 전미라 선수는 이쪽으로 갑니다. 이게 2차 움직임이에요. 박승희 선수는 1차 움직임을 가져갈 때 패스를 주는 게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움직임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건 페이크를 주는 거구나. 그래서 최여진을 떨치고 이쪽으로 갈 때 이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는 거죠. 이런 약속들이 이미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박승희는 전미라의 2차 움직임에 맞춰서 공간의 패스. 이 장면이 대표적인 장면이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정말 모든 플레이에서 거의 그런 느낌이 났거든요. 슛까지 했고 장진희 키퍼가 선방을 해서 골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아주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막판이었죠. 클리어한 공이 이정은 선수의 1대1 찬스로 이어졌습니다. 이영진 선수가 클리어에 실패했죠. 장진희 선수가 슈퍼 세이브를 했는데요. 어시스트 될 뻔했는데 그 기회가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후반전에 들어서 최윤영 선수로 마크맨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재진 감독이 좀 더 전미라 선수를 공격적으로 활용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마크맨이 좀 더 수월해졌으니까요. 하지만 수비 지표를 봐도 아시겠지만 후반전에도 좀 더 보수적으로 수비에 치중했어요. 전미라 선수가요. 아무래도 스코어 차이가 1대 0이었다 보니까 신중했던 것 같은데 이 전반전과 같이 클리어성 공을 많이 전방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이혜정과 이정은이 볼 경합을 하도록 이정은이 좀 더 공을 차지하도록 그래서 1대1 찬스를 맞이하는 그런 패턴도 꽤 효과적이었죠. 자, 그리고 후반전 코너킥 상황 이정은이 연결했고 전반과 비슷한 패턴으로 찬스가 났습니다. 구석으로 가는 슛까지 했어요. 코스가 좋았는데 임팩트가 좀 정확하게 되진 않았지만요. 이영진의 발끝 슈퍼 세이브로 추가골 기회를 또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하이프타임 때는 이런 분석을 또 보여줍니다. 저쪽도 첫 터치 실수가 많으니까 액션이의 퍼스트 터치가 좀 좋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하프타임 분위기 보시면 국대 패밀리는 굉장히 가라앉고 액션이는 한 골 지고 있음에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장진익 키퍼의 부상 이후에 액션이가 한 두세 번의 찬스를 가져갔거든요. 그렇게 마무리됐다 보니까 좀 가라앉았는데 전미라 선수가 좀 냉철하게 터치 실수 이후에 이어질 수 있는 역습에 대해서 좀 통찰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전미라 선수 파일럿 때는 골대녀 1호 해트트릭을 기록하기도 했죠. 그리고 남현희 선수의 부상으로 토너먼트에 투입되면서 시즌1 준우승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컨디션도 온전치 않았죠. 그리고 오랜 공백이 있었습니다. 한 7개월가량의 공백을 딛고 경기 감각이 많이 무뎌졌는데요. 시즌2 슈퍼리그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3경기 연속골을 넣기도 했어요. 조별리에서 첫 경기만 하더라도 경기 감각이 많이 떨어져 보였는데요. 매 경기마다 충분한 텀이 있었죠. 2주에서 3주간의 텀이 있으면서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한 게 그 연습량이 실제 경기에서 퍼포먼스로 드러났죠. 팀원들을 이끌고 우승을 했습니다. 다음 시즌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수현 선수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게 했습니다. 커트 8개, 클리어 8개, 슛블락 3개, 수비에서 최고의 활약을 해줬습니다. 자, 후방 빌드업의 시작입니다. 골키퍼 스로 8번 중에 7번을 김수현 선수에게 연결을 했거든요. 그만큼 신뢰가 가는 패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혜인 선수를 막은 횟수도 셌습니다. 9번 정도 되더라고요. 정혜인의 역습 찬스를 1차적으로 어깨로 몸싸움, 2차로 클리어하는 이 장면이 아마 대표적인 장면일 것 같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하석주 감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 나이에 저런 순발력이 나오다니 칭찬이죠. 칭찬인데 이런 재밌는 멘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파일럿 이후에 오랜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개벤저스와 함께 트레이닝을 했다고 하죠. 김병지 감독 산하에서요. 조재진 감독을 만나서 그 실력이 더 만개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특별히 결승전만큼은 수비적으로 박승희 선수보다도 더 안정적이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혜인의 압박을 이겨내며 박승희에게 침착하게 패스하는 이 패서의 역할도 보여줬는데요. 후반전에서는 특히 이 횡패스에서 위기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방 막판에도 나왔죠. 정혜인 선수의 가로채기, 양은지 선수의 1차 선방, 2차 크로스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김수현 선수가 헤더로 클리어하는 이 김수현 선수가 경기마다 꼭 골 클리어런스가 항상 일어나요. 골라인을 넘기 전에 클리어해버리는 이 결정적 수비를 한 번씩 보여줍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본인의 실책이었는데 직접 수습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후반전에도 패스가 한번 잘렸는데 최진 선수가 다이렉트 슛을 했죠. 키퍼의 선방이 있었습니다만 뭐 이 정도의 실수를 제외하고는 김수현 선수 굉장히 탄탄하고 강력한 수비를 보여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토너먼트 MVP 사실상 이정은 선수인데 두 번 주기가 좀 그랬다면 저는 그 컨텐더로 이 김수현 선수 내지는 전미라 선수가 받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양은지 키퍼에게는 평점 8.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세이브가 무려 8개입니다. 그 중에 2개 정도는 정말 슈퍼 세이브였고요. 클리어 하나도 기록을 했습니다. 클린시트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볼 처리 미스 있지만 이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이 보였어요. 실력 발전이 정말 눈부셨고요. 공중볼 처리 좋았고, 발밑 세이브 좋았고, 골킥 좋아졌고, 이 키포레스의 각각의 영역이 다 늘어나는, 이 도형으로 따지면 이 도형의 면적이 더 늘어난 것 같은 느낌. 실력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발밑 세이브 한 4개 됐어요. 무릎 세이브까지 포함하면 한 4개를 발밑으로 처리했다는 점. 그러니까 공중볼로도 처리하고 발밑으로도 처리하고 이게 더 인상적인 거잖아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고요. 양은지 키퍼 골킥과 스로우를 적절히 섞어 썼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양은지의 빌드업 선택은 이랬습니다. 스로우 8번 중에 7번을 김수현에게 내려주고 한 번이 박승희였습니다. 이 두 수비수의 패스 능력이 다 안정적이라 경기마다 적절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골킥과 스로우를 섞어 쓸 수가 있습니다. 골킥은 언제 쓰냐? 상대 전방 압박이 강할 때, 예를 들어 정혜인 선수가 다 끌어낸다 할 때는 내려주지 않고 골킥으로 한 번에 전개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정혜인 선수의 센터 서클에서의 중거리 슛은 진짜 멋있었거든요. 강력했고요. 발밑 세이브로 막아냅니다. 양은지 키퍼가 선방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소한 턴오버들이 있었지만 이 선방력만큼은 정말 더 좋아졌다. 그리고 정혜인 선수의 택배 크로스 핑거팁으로 세이브했거든요. 이거 건드리지 않았으면 최여진 헤더 혹은 어깨 맞고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질의 크로스였거든요. 핑거팁으로 막아냈다. 순발력도 분명히 있고요. 정혜인 선수가 가로채기 후에 슛한 거 1차 선방. 물론 정면으로 오긴 했습니다만 그 선방 매우 중요했고요. 2차로 슛한 게 크로스바에 막는 행운도 또 따르기도 했어요. 자, 골킥이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골프에서처럼요. 이 탄도 비거리가 향상되니까 훨씬 더 위협적으로 느껴졌고요. 그중 하나는 이정은의 힐킥 슛으로 바로 이어졌죠. 들어갔으면 뭐 골대녀 푸스카스가 아니라 진짜 ESPN 출연감일 정도로 멋진 플레이였습니다. 후반전에는 김수현의 패스미스를 최여진이 다이렉트 슛을 했죠. 양의지 키퍼가 한 번에 캐치를 못하고 약간 저글링을 했어요. 그래서 뒤로 흘렀는데요. 재차 캐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골라인을 통과하지 않게 스핀 무브까지 집중력도 좋았고 쇼맨십까지 보여줬던 아주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하진 선수가 클리어한 볼이 있었습니다. 다리 사이로 흘리면서 이전에 잔실수들을 연상케 하기도 했는데요. 코너킥을 허용했죠. 하지만 팀이 좀 여유롭게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잔실수마저 반가웠습니다. 자, 결국은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수비도 탄탄했고 공격도 막강했지만 4경기에 1실점한 키퍼가 바로 양은지 키퍼입니다. 조별예선 첫 번째 그 위치 선정 미스로 좀 많은 시달림을 받았는데요. 분명히 많이 발전했고 다음 시즌에는 더욱더 안정적인 키퍼의 모습을 보여줄 거라 확신이 드는군요. 박승희 선수에게도 평점 8.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이정은과의 세트피스 처리에 좀 집중을 했어요. 밟아주는 역할을 주로 했죠. 자, 안정적인 패스 후방에서 보여줬고요. 역시 안정적인 수비로 무실점 승리에 기여를 했습니다. 볼 관여가 수비에서는 많지 않았어요. 김수현 선수가 워낙 또 좋은 수비를 보여줬죠. 하지만 양질의 패스를 또 전미라 선수 등에게 잘 뿌려줬습니다. 또 경기 전에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이 YB로 대표되는 박승희, 광민정, 이정은의 휴식 방법. 누워서 자거나 체력 보충을 했어요. 상당히 배짱 있고 여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가대표이거나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이나 컨디션 관리에 능숙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경기 전에 이렇게 자는 루틴이 있을 수 있죠. 체력을 보충하고 좀 침착하게 마인드를 만드는 그런 루틴일 수도 있겠네요. 박승희 선수도 모든 부분에서 준수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뚜렷하게 보이는 약점은 이제 헤더인 것 같습니다. 최여진 선수와의 지속적인 헤더 경합에서 견제를 거의 못했죠. 어려움을 좀 보여줬고요. 공중볼에 대한 두려움, 이전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아직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해프닝이 하나 있었어요. 슛을 안 했는데 광민정 선수 얼굴을 본의 아니게 맞추면서 출전 시간을 좀 줄여버렸어요. 자, 무엇보다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경축, 아기가 찾아옵니다. 박승희 선수의 임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아기가 만약에 딸일 경우에 국대 패밀리가 되는 거죠. 국대 패밀리 주니어가 되는 건데 골 때리는 그녀가 정말 장수 프로그램이 돼서 시즌 한 30 정도에 출연을 하면 어떨까라는 작은 소망도 가져봤습니다. 이정은 선수에게는 평점 9.5점을 부여하면서 경기의 MOM, 맨 오브 더 매치,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정은 선수 2골 1어시스트, 끝까지 공격 포인트 3개를 기록하면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자, 어시스트 장면부터 볼게요. 전미라 선수에게 킥인 패스. 전미라 선수 최현진보다 한 템포 빨리 슛, 굴절골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골입니다. 이영진의 골킥 미스가 있었어요. 이정은이 커트앤 드리블 1대1 찬스. 아웃사이드로 슛을 했죠. 오른쪽 구석으로. 4경기 연속골이 됩니다. 이날 1대1 찬스가 참 많았는데요. 5번째 1대1 찬스만에 골을 넣은 거였거든요. 이정은 선수가 사실 잘 안 풀렸어요. 이런 골들이 없었다면 평점이 많이 낮아졌겠지만 결과적으로 아주 잘했어요. 9.5로 바운스백 했습니다. 득점 후에는 미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9분에 두 번째 골이 터졌죠. 전담 마크하던 이혜정은 이미 전방에 공을 커트하러 나간 상황이었어요. 최후방에 남았던 건 최윤영 선수밖에 없었거든요. 이정은 선수 입장에서 좀 가볍게 잘 칠 수 있었고 마무리도 많이 뛰지 않고 적정한 위치에서 슛을 때려서 골을 넣었죠. 양손을 가로저으면서 끝이라는 세레모니까지 했습니다. 이날 워낙 전담 마킹을 당하다 보니까 경기가 잘 안 풀렸었는데요. 마지막 세레모니까지 보여줬습니다. 자, 경기 전에 신경전이 어느 정도 있었죠? 그리고 라커룸에 들어와서는 막상 키가 너무 크니까 옆에 섰는데 위협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정은 선수도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167cm. 워낙 구척장신도 그렇고 장신들이 많아서 그랬는데 이정은 선수도 67cm면 작은 키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신장도 좀 알게 됐고요. 이혜정 선수 상대로 돌파를 한 6번 정도 기록했습니다. 전반에 넷, 후반에 둘 좀 기록을 해봤고요. 1대1 찬스가 6번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2골을 넣은 거죠. 하지만 놓친 기회 전반에 1번, 후반에 3번이나 있었습니다. 5번째 만에 그래서 아까 넣었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전반 1대1 찬스 막판에 나왔는데 장진이의 슈퍼세이브, 하지만 이 상황을 인해서 장진이와 이영진이 부상을 또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양은지 골킥, 이정은 힐킥 슛 나왔죠? 들어갔었다면 ESPN에 나올 재질이었다. 후반전에도 1대1 찬스는 계속 찾아왔습니다. 이혜정 선수가 사이드라인에서 미끌 넘어졌죠? 후반전 첫 1대1 찬스가 찾아온 건데요. 이때 좀 생각이 많아 보였습니다. 키퍼를 제칠까 슛할까 생각이 많았던 터라 이영진 선수가 나오면서 선방에 막혔습니다. 후반에 한 2번 정도 1차 찬스를 놓치고 수비의 견제도 여전한 상황. 잘 풀리지 않자 슛의 0점이 좀 빗나갔어요. 킥인으로 이어지는 슛이었는데 굉장히 위력도 떨어지고 그랬더니 조재진 감독 바로 캐치하죠. 정은아 강하게 때려, 자신있게 바로 얘기합니다. 아마 조재진 감독은 본인이 공격수였기 때문에 잘 안 풀릴 때의 공격수의 심리, 컨디션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좋은 조언을 때에 맞춰서 잘 해주더라고요. 분명히 긍정적 영향이 있었을 것 같고요. 이혜정 선수가 또 방심하는 상황이 한 번 있었어요. 실드아웃을 끝까지 해서 볼을 내보내야 되는데 반대쪽 사이드에서 볼을 살려서 이번에는 1대1 찬스가 또 나왔죠. 평소라면 이정은 선수 분명히 넣을 수 있는 찬스였는데 빗나갔습니다. 분명히 멘탈에도 영향이 있었을 거고요. 호흡도 좀 엉켜가지고 잠시 멈추면서 숨을 고르는 장면도 있었죠. 결국 이 골이 후반 6분에 나왔는데요. 그 전까지 꽤 고전했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프타임 때는 많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힘들진 않아요. 하는 게 없으니까 라는 자조적인 뉘앙스의 좀 답답한 마음을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이혜정 선수의 마크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 시야적으로 좀 신장 차이가 있다 보니까 방해를 받기도 했고요. 저도 맨마킹을 강하게 당하는 상황이 처음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이 정도로 집중 마크와 수비력이 튼튼한 팀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상상 이상이었어요. 라면서 이혜정 선수와 액션이스타의 수비력을 인정하는 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후반전에는 이영표 감독이 좀 도발을 했어요. 이정은 선수가 소유권을 잃는 상황. 아직 골을 못 넣었던 시점이었죠. 정은 한 명만 둘 것 같아라는 멘트로 이정은 선수 아마 겉으로 표현을 잘 안 하니까 속으로 승부욕이 더 폭발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스코어가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프리킥 찬스. 본인이 프리킥 골 넣고 싶었을 텐데도 광민정 선수에게 패스하더라고요. 광민정 선수도 부응하면서 좋은 슛을 한번 시도했죠. 사실상 안마의자 두 개죠. 이정은 선수에게 원래 프로의 세계 같으면 돌아가야 하나 또 골고루 좀 나눠줘야 되는 또 미덕도 있다고 한다면 이 팀 동료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2대 박선영에 등극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제 뒤에도 제가 한번 다시 얘기를 할 텐데요. 팀을 우승으로 이끈 선수 2대 박선영의 왕도를 걸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다음 시즌의 거치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좋은 수준의 축구를 보여주려면 이정은 선수가 있어야 하는데 스페인으로 돌아가서 본인의 본업을 하게 될지요. 챌린지 리그를 하고의 시간이 조금은 있는데 다시 그대로 합류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가능하면 선수의 변동이 없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정은 선수가 가능하면 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광민정 선수에게는 평점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출전 시간이 매우 적었죠? 충분치 않았습니다. 2대 0으로 리드하는 상황에서 김수현 선수와 교체 투입을 했는데요. 박승희 선수 슛을 얼굴에 맞는 해프닝이 있어서 눈물도 보였어요. 추스리고 박승희와 교체 투입이 다시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정은의 프리킥 패스 받아서 퀄리티 있는 슛을 했어요. 슛 상당히 좋았는데 최여진 선수가 슛블락을 했죠. 자, 아직 총린이입니다. 엄연히 주전 5명과는 분명히 실력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열심히 훈련했고요. 첫 참가에 우승을 하는 이런 행운도 누렸습니다. 조재진 감독님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준우승에 그쳤던 시즌1 수건사업 달성 국대 패밀리 우승을 했습니다. 조별예선 첫 경기 사실은 그렇게 빼어난 경기력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 경기를 기점으로 매 경기 발전하는 경기력 선보였습니다. 많은 팬들을 열광시켰죠. 자, 이날 결승전에서는 선취골을 넣긴 했습니다만 전반전 분명히 고전했어요. 이 이영표 감독과의 사적 미팅 때 약간 도발을 했죠. 슈팅 30개 하겠다. 반 농담으로 얘기를 했는데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전반전에 슛 9개, 유효슛 4개. 액션이스타는 슛 12개에 2개였어요. 슈팅 숫자 더 많았죠. 물론 전반전도 국대 패밀리가 1대 0으로 리드를 했습니다만 하프타임 때 분위기 분명히 액션이스타가 더 좋긴 했습니다. 자, 3개월 전 첫 연습 장면부터 나왔었죠. 패스 연습을 유난히 강조했던 조재진 감독. 그리고 오프더볼 움직임 연습 분명히 효과를 봤습니다. 자, 1차 움직임이란 무엇이냐? 수비를 달고 가는 움직임. 2차 움직임은 다시 한번 수비를 따돌리고 패스를 받기 위한 스팟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을 소유한 사람은 2차 움직임에 맞춰서 패스를 한다. 아까 전미라 선수의 경우에 좀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패스를 한번 줬다고 해서 서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움직여서 이후에 패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움직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어떤 동작을 해야 되는지 어색했을 겁니다. 2개월 차에 들어서는 볼 뺏기 패스 훈련을 했습니다. 술래 2명 정하고 패스하는 사람 4명이죠. 이 2명은 이제 압박하는 능력을 기르고 체력도 기르는 거고요. 패스하는 사람도 패스 능력 자체를 기르기도 하지만 공을 받기 위한 이 오프더볼 움직임을 계속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자, 이 국대 패밀리란 팀, 이정은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거 사실입니다. 이걸 간과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팀들, 다른 감독들이 간과한 것은 패스를 받기 위한 사전 동작, 오프더볼 움직임에 대한 대비. 이게 거의 모든 팀들이 없었다는 거죠. 미리 파악했더라면 1차 움직임에 속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파악했으면 자, 얘네가 먼저 움직이는 것에 반응하지 말고 그 다음 움직임을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주문을 했을 텐데요. 또 연습도 했을 테고요. 그렇게 대비하는 감독은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정은 선수가 전반전에 이혜정 선수의 맨마킹으로 고전을 했습니다.
이정은을 전방으로 올려버렸죠. 아까 포메이션 소개해드리면서 보여드렸는데요. 이영진 라인까지 올려서 그러면 중앙 공간이 엄청 남잖아요. 공간을 확보합니다. 그 공간을 전미라, 박승희 등의 동료들이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재진 감독이. 정은아, 너는 공을 못 받아도 돼. 팀을 위해 희생, 계속 움직여주고 그 공간을 동료들이 점유하게끔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반전 인터뷰 때 이렇게도 얘기해요. 정은이를 이혜정 선수가 완전 꼭꼭 묶어버리니까 사실 저도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문한 거죠. 라인 올려버리라고. 자, 그렇게 전미라 선수의 첫 골이 터졌어요. 전반전 좀 밀리는 기류 가운데 쳐진 골이라서 진짜 기뻤나 봐요. 그라운드의 한가운데 들어올 정도로 조재진 감독 매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1대0으로 리드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프타임 때 분위기가 굉장히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상대는 당진이 키퍼가 부상을 당했음에도 전반 종료 직전의 분위기 한 3번의 찬스, 정혜인 선수의 크로스바 맞는 거, 최전 선수의 헤더로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업된 채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하프타임 때 조재진 감독 얘기를 합니다. 저번 경기보다 패스랑 컨트롤이 너무 안 돼. 타이밍도 안 맞고 공 오기 전에 빨리 판단을 해야 돼. 내가 공을 잡으면 누구한테 해줄 건지. 패스가 늦으니까 상대 발에 다 걸린다. 이 했던 훈련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죠. 컨셉은 명확합니다. 계속 움직이고 패스 받기 전에 생각하고 이런 것들. 또 이정은 선수에게 조언을 했어요. 후반전에 너의 시간이 올 거야. 조금만 더 버텨야 돼. 계속 수비를 끌고 다녀야 돼. 공간 만들어주고. 우리 동료들을 위해서 네가 희생할 수밖에 없는 경기야, 이런 경기는. 얘기를 해줬어요. 이 공격수기 때문에 이런 경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의 찬스는 온다, 전반처럼. 그럴 땐 집중해서 때려 넣어야 돼. 한 5번의 찬스가 왔죠, 사실은. 자, 실제로 2골을 이정은 선수가 넣었고요. 자, 후반전에도 계속되는 액션이의 맹공, 스코어가 1대0인 상황일 때 말입니다. 왜냐면 두 번째 골이 후반 6분에 터졌잖아요. 그 전까지는 어쨌든 한 골차 승부였어요. 수비의 패스 미스로 인해서 실점 위기들이 연속적으로 발생을 했거든요. 일단 횡 패스 안 된다고 앞으로 전진 패스할 것을 또 주문을 했어요. 자, 그리고 후반전에는 전미라 선수가 클리어성으로 전방으로 때려줍니다. 이정은이 경합하는 방식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면서 그게 1대1 찬스로 이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영진이라는 최종 수비의 역할이 굉장히 컸거든요, 전반전에. 근데 키퍼로 물러서다 보니까 이 최종 수비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랑 마찬가지가 됐어요. 왜냐면 최진 선수는 또 공격으로 더 나서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상대 뒷공간은 더 잘 열렸고 이정은은 더욱더 본인의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죠. 조재진 감독의 국대 패밀리 양은지 키퍼 포함해서 필드 플레이어 전원이 상당히 수준 높은 축구를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조직력 탄탄하고요. 4경기에서 12골에 1실점, 기록으로서도 압도적으로 우승하는 팀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차기 시즌을 준비할 텐데요. 합류한 광민정 선수도 이제 레벨업을 시켜줄 것이고요. 훈련을 통해서. 박승희 선수가 이제 임신을 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죠. 좋은 일로 하차를 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메워줘야 됩니다. 박승희 선수 수비력, 패스 능력 상당히 키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자리를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또 어떤 선수가 올지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다음은 액셔니스타의 평점입니다. 주장 최여진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최여진 선수 슈팅 8개, 헤더 2개나 했습니다만 골을 만들지는 못했어요. 최여진 선수에게 볼 수 없었던 헤더 시도였습니다. 주로 이혜정 선수에게 크로스를 오히려 배달했던 역할이었죠. 양발로서. 부족했던 헤더 영역까지도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 역시 악바리 근성의 최여진 선수 아주 긍정적인 장면이었고요. 정혜인 선수의 딜리버리는 경기 내내 좋았습니다. 이 3번째 헤더 시도만에 드디어 머리에 맞추게 되고요. 멋진 헤더였어요. 파포스트를 겨냥했고 키퍼도 역동작이었고 제대로 들어갔다면 이제 골이었을 텐데 아깝게 빗나갔고요. 비슷한 장면 반대 사이드에서도 역시 파포스트 노리고 헤더를 했습니다만 빗나갔습니다. 이 2번의 아까운 헤더 찬스가 있었습니다. 최여진 선수가 이날은 전미라 선수의 전담 마크맨으로 일단 나섰죠. 4번 정도 차단했고 2번 정도 허용했다. 이 맞대결 지표도 한번 제가 카운트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실점 장면 전까지는 전미라에 대한 수비 좋았어요. 백중세였는데 이 선취골 먹힌 다음에 이제 전미라 선수가 오프더볼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졌죠. 어쨌든 선제골도 실점을 하게 됐고요. 그 뒤로 여러 번 말씀드린 1차 움직임, 2차 움직임, 이 수비 떨치는 거에 최효진 선수는 속아서 넘어갔어요. 후반전에는 맞대결이 거의 없었죠. 최윤영 선수가 전담 마크맨이 되고 최종 수비로 나섰어요. 근데 사실상 세트피스 때 공격을 해야 됐기 때문에 오히려 전방에 머무는 경우가 좀 많았죠. 이 좋은 흐름 속에서 한 골을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이 계속 클 것 같습니다. 후반전에 정말 좋았던 장면 또 발밑에서 나왔어요. 일명 투원이라는 작전, 투원이요. 이혜정이 처음으로 이제 이 경기에서 세트피스에 가담하고 이혜정이 왔으니까 다 헤더를 예상하지 않습니까? 최효진도 헤더를 잘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이혜정이 발밑으로 패싱으로 흘려버려요. 그리고 최효진이 마무리 슛. 진짜 좋았던 패턴 플레이였습니다. 마치 전미라의 선취골 패턴 같은데요.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었죠? 최효진이 넣어줬어야 됐습니다. 사실은. 너무 좋은 찬스였고 이거 넣었으면 시점이 1대1 동점이었거든요. 그러면 또 흐름이 달라졌을 텐데 매우 아쉬웠던 장면이었습니다. 자, 김수현 선수의 패스 미스 다이렉트 슛 한번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죠. 양인지 선수 캐치 미스가 일어나나 저글링 하다가 까지 캐치하고 스핀 무브까지 보여주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자, 액션이스타도 시즌2에 2패를 한 꼴찌팀이었습니다. 5위를 했습니다만 개벤저스의 기권으로 기록상으로는 최하위였죠. 그리고 시즌2 리그전 때는 1위를 차지했고요. 쭉 7연승까지 하면서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사상 최고의 팀이었어요, 사실상. 하지만 결승부터에서 준우승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잘했고 아직까지 목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위를 했으니까 이제 우승만이 이들의 목표겠죠? 다음 시즌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영진 선수에게는 평점 8.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이영진 선수가 2실점을 했죠, 후반전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민트별 후보로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정혜인 선수와 사이에서요. 사실상 이영진 선수를 줘도 무방했습니다만 저는 결국 정혜인 선수로 민트별을 정하긴 했습니다. 그만큼 이영진 선수의 활약도 좋았다는 거죠. 키퍼로서 세이브 3개였는데요. 저는 그 세이브 3개 다 슈퍼 세이브로 봤고요. 캐치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수비로서도 클리어 7개, 커트 4개가 있었죠. 수비와 골키퍼 포지션에서 맹활약했습니다. 늑막 통증을 달고 뛴 거예요. 캐시 선수와 같은 부상이었죠. 숨만 쉬어도 사실은 아픈데 사실은 초인적인 활약이었습니다. 먼저 수비수로서의 활약 좋았습니다. 이정은에 대해서 선력 수비를 계속 가져가 줬어요. 1차적으로 몸싸움 견제해주고 이혜정 선수가 수비 복귀할 시간 벌어주는 장면도 있었고요. 최종 수비로서 커버를 잘했습니다. 무리하게 볼 잡지 않고 클리어로 처리를 잘했습니다. 김재하 선수가 아주 자기의 후계자로 바라보면서 흐뭇했을 것 같아요. 하석주, 김병지, 최진철, 하김최 감독님이 이 장면을 보고서 영진이도 좋다니까 수비 진짜 쟤도 많이 늘었더라고.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니까 정말 좋아진다라는 칭찬도 했습니다. 선취골 실점에 어느 정도의 빌민이 있었어요. 다리 맞고 굴절되고 말았어요. 뒤늦게 이제 공을 슛블락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장진희 키퍼는 이제 정 코스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굴절되면서 오히려 좀 방해를 맞기도 했습니다. 전반전 막판에는 이정은의 1대1 찬스로 허용했죠. 전미라가 클리어한 공, 이영진 선수가 스텝으로 따라가지 않고 공을 놓쳤어요. 그래서 클리어를 못했고 이정은 선수에게 연결 1대1 찬스인데 장진희의 슈퍼 세이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불운이 시작됐죠. 장진희, 이영진 둘 다 부상을 당하죠. 고질적인 목 디스크, 늑막 통증. 이영진 선수가 속도를 제어하지 못했어요. 장진희 선수와 충돌을 해버렸고요. 장진희 선수는 시즌 1부터 순환이 있었습니다. 이미도 선수가 니킥을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또 부딪히면서 장진희의 순환 시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사실상 조직력이 깨졌죠. 이 실점하긴 했지만 장진희 키퍼까지 5명의 조직력이 너무나 좋았거든요. 그리고 전반전은
분위기 자체는 사실 액션이 꺼였거든요. 이때부터 조금씩 균열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골키퍼로 전향을 했는데요. 이 부상당한 키퍼의 골킥, 부정확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즌1에 아이린도 그랬고, 캐시도 그랬고, 또 시즌2 리그 전에 아유미 선수도 그랬고, 이영진 선수의 골킥도 좀 아쉬웠습니다. 이게 이제 실점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실점을 했는데 첫 번째 실점, 너무나도 좋았던 슈퍼 세이브 뒤에 이어진 실점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정은 선수가 코너킥 전미라 슛, 코스가 구석이었는데요. 발끝으로 맞고 떠오른 건 캐치까지 정말 잘해놓고서 골킥이 안 좋았어요. 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이정은 선수가 커트하고 쉽게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이정은 선수가 다가올 때 좀 나갔어야 되는데 그 전 동작에서는 이렇게 나가는 장면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두 번의 1대1 찬스, 한 번 골문 비우고 나와서 1타 저지, 바로 돌아와서 캐치해놓고 그랬는데 이때 충돌로 늑막 통증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골킥도 안 좋았고 나가기도 어렵고 연쇄적인 작용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아쉬운 실점, 잘해왔기 때문에 아쉬운 실점이었습니다. 이 2대0으로 벌어진 다음에 늑막 통증 더 악화됐기 때문에 작전 타임을 했습니다. 자, 절대 울 것 같지 않았던 이 터프한 두 동료, 멘탈 강한 두 동료, 이혜정, 정혜인 선수가 둘 다 눈물을 보였어요. 본인의 막지 못한 속상함도 있었겠지만 또 팀 동료가 장진이도 그랬고 이영진마저 이제 부상으로 아파하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녀들의 눈물이 있었고요. 두 번째 실점이죠. 이정은의 쐐기골로 하면서 2실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영준 선수 그렇지만 장진이 키퍼의 공백 메우려 최종 수비 역할까지 하랴 아픈 몸 이끌고 그야말로 고군분투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김재화의 빈자리 채울 수 있을까 이런 정도였는데 빈자리가 아니라 이제 이영진의 빈자리가 느껴져요. 이영진이 최종 수비 없으니까 수비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라고 생각해 줄 정도로 이영진 선수의 존재감은 이제 액션이스타 내에서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혜정 선수에게는 평점 8.5점을 부여하게 했습니다. 이정은 선수를 전담 마크했죠. 경기 전부터 좀 귀여운 신경전이 있었어요. 서로의 연습량 물어보고요. 컨디션 물어보고요. 이정은 선수를 막은 횟수를 셌습니다. 중요한 지표일 것 같습니다. 13번을 막았습니다. 좋은 활약했어요. 비록 이 실점을 이정은 선수에게 하긴 했습니다만 자, 반대로 돌파 호영은 6번이 있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편집본을 본 것이고 풀 영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풀 스탯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 하김 최 감독님, 이혜정 선수의 좋은 수비를 봤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구를 해서 맨마킹을 잘한다. 운동했던 사람이라 다른 사람 맨투맨이랑 다르다. 또 후반전에 이정은 선수 수비하면서 골킥까지 가져온 상황이 있었거든요. 위치 선정도 좋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자, 후반전에 양쪽 사이드에서 한 번씩 1대1 허용했어요. 한 번은 미끄러져서, 그리고 한 번은 공이 나간다고 생각하고 좀 안일했어요. 끝까지 실드아웃 안에서 1대1 허용. 두 번 다 이 장면에서는 실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격 시에 헤더가 봉인됐던 게 참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정혜인 선수의 딜리버리가 계속 좋았어요. 시종일관 좋았고 이혜정 선수의 머리에 진작에 전반전부터 한두 개만 걸렸더라면 아마 헤더골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수비 전략은 좋았지만 실점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이혜정이 세트피스에 가담했어야 합니다. 이후에 지소연 선수의 멘트를 모은 것도 제가 말을 할 텐데 거기서도 그런 의견을 냈어요. 지소연 선수도. 자, 후반전에 작전명 2-1을 가져가는데요. 처음으로 이혜정이 세트피스에 가담한 시점입니다. 좀 더 이게 빨랐어야 된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자, 흘려지는 움직임이 예술이었어요. 패싱이라고 하죠. 다리 사이로 잡는 척하면서 흘려주는 게 굉장히 유려했어요. 아쉽게 빗나간 최여진의 골 좀 아쉬웠고요. 멋진 패턴이었죠. 최여진, 이혜정을 동시에 활용하면서 이 세트피스가 강점인 팀인데 좀 다양한 패턴으로 상대를 괴롭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이 정혜인의 킥은 좋은데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낭비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0대2로 끌려가는 상황. 이영진 키퍼의 부상. 작전 타임 했을 때 눈물을 보였죠. 본인이 이정은의 전담 마크였기 때문에 어떤 골을 먹은 거에 대한 자책성 그리고
이영진 키퍼의 부상, 장진희 키퍼도 그랬고요.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뒤늦게 이제 헤더에 가담을 했는데 최혜진 선수와 겹쳐 있었어요. 물론 프로색에서 겹쳐 있다가 한 명이 솟아오르면서 예측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정석적으로는 흩어져야죠. 한 명은 니오로 들어가고 한 명은 파포스트로. 그래서 수비를 찢어놔서 공간을 확보하는 역할도 하는 건데 두 선수의 동선이 겹친 것도 좀 아쉬웠습니다. 자, 맨투맨 수비가 최강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번 증명이 되었어요. 골대녀 최강 티어인데 다음 시즌에는 이제 패스 기본기, 아직 발밑이 좀 약하죠? 탑재해서 공격하는 모습을 좀 기대를 해보고 싶어요. 발밑 슛을 나온 장면이 이 슈퍼리그 내에서 보이기도 했거든요. 처음으로 발로 슛을 하기도 하고 이런 장면이 나왔는데 다음 시즌에는 이 액션리스타도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공격하는 그런 모습도 한번 이혜정 선수에게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장진희 키퍼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불운했던 부상으로 전반전만 뛰었음에도 좋은 활약 해줬죠. 본인 역할 다 했는데요. 세이브 3개, 슈퍼 세이브 하나 있었습니다. 이정훈 선수의 전매 특허가 되어가고 있는 터닝슛이 하나 있잖아요. 빙글 돌면서 구척전에서 보여줬던 비슷한 슛이 나왔는데 장진희 키퍼 타이밍 잘 잡고 침착하게 세이브를 했습니다. 1실점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불운도 있었는데요. 전미라 선수의 슛 물론 좋았습니다만 정코스에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영진 선수의 컨택이 바로 앞에서 일어나면서 장진희 키퍼도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자, 전반에 46초 이제 남은 상황에서 계속 뛰려고 이제 의지를 보였습니다만 더 뛰지는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정은 선수의 1대1 찬스 슈퍼 세이브를 했죠. 이영진 선수가 속도 제어를 못하면서 충돌, 목 디스크 부상이 재발하면서 경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즌1 때는 이미도 선수가 이 머리를 니킥으로 본의 아니게 역시 가격하면서 계속해서 조금 목에 충격이 가는 사고들이 나오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결과론적입니다만 이 주전 5명 장진희 키퍼가 부상당하지 않고 이 밸런스로 후반전에도 맞설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조금 더 좋은 결과 분명히 나왔을 것 같긴 하거든요. 많이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목 깁스를 하고 나타났죠. 시상대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좀 안도를 시켰습니다. 장진희 키퍼도 역시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는 선수예요. 키핑 능력 상당히 안정적으로 변해가고 있고요. 다음 시즌도 기대가 되는 키퍼입니다. 정혜인 선수에게는 평점 8.5점을 부여하면서 진팀 선수 중에서 가장 잘한 선수에게 드리는 민트별을 수여하겠습니다. 슈팅 12개, 유효슛 2개, 크로스바 하나. 골을 해결해야 하는 위치였죠. 원톱에 나서면서 슛할 수 있는 위치면 과감하게 슛을 시도했습니다. 특별히 하프라인 뒤에서 센터 서클이었죠. 강력한 중거리 슛을 때린 것 굉장히 킥이 좋았기 때문에 지소연 선수도 감탄했거든요. 정말 좋은 킥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패스 성공률은 낮습니다만 패스의 질이 안 좋았던 것이 아니라 이 좋은 킥을 받아줄 선수가 없었다는 것이 포인트겠습니다. 한두 번을 제외하고는 경기 내내 킥 감각 좋았습니다. 슈팅도 좋았고 세트피스의 킥, 택배 크로스도 좋았거든요. 이 좋은 딜리버리를 받아서 해결해줄 자원이 없었습니다. 최효진 선수의 헤더도 있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혜정 선수의 헤더 지원 필요했고요. 최효진 선수도 수비에 좀 치중했기 때문에 공격 파트너로서의 지원도 필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효진 선수의 머리를 겨냥한 세트피스 시도 한 5번은 있었습니다. 다 좋은 시도였고요. 모두 좋은 킥이었고 그 중에 하나 양은지의 핑거팁 세이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장진희 키퍼의 부상 직후에 어수선했습니다만 오히려 밀어붙였어요. 김수현 선수의 볼을 전방 압박 후에 가로채게 해버렸죠. 바로 슛을 했는데 좀 정면이었어요. 양은지의 선방 재차 슛을 했거든요. 이건 크로스바를 맞습니다. 이때 사실은 해결을 했으면 이제 동점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좀 아쉬웠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킥인에서 최효진의 헤더로 이어지는 또 택배를 배달했죠. 이렇게 이어져서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하프타임 때 빈틈이 보인다. 난공불락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자, 후반전에도 계속 좋은 세트피스로
기회를 노렸는데 받아주는 자원이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투원 작전이 되게 좋은 패턴이었거든요. 이것도 아까운 동점 찬스인데 최하진 선수가 해결을 좀 못해줬죠. 자, 이정은의 찬스가 있었는데요. 끝까지 뒹굴면서도 클리어를 해내는 수비력도 보여줬어요. 역시나 하석주 감독, 정혜인이 수비도 잘하거든. 빨리 가지고 다 따라와. 하석주 감독이 이날 선수마다 칭찬을 되게 많이 해줬어요. 자, 0대2로 끌려가고 작전 타임 때 정혜인 선수도 눈물을 보였죠. 워낙 멘탈이 강하고 단단한 선수인데 정혜인 선수의 눈물을 보인 게 승부에 대한 속상함도 있겠지만 일단 언니들이 자꾸 다치니까 매우 속상해했어요. 이영진 키퍼의 통증이 심해졌던 시점이었죠. 자, 이후 바로 진행했던 킥오프 슛도 굉장히 예리했습니다. 오프 타겟이었지만 정말 탑 코너를 향해서 날아갔던 공이었거든요. 정현 선수의 킥 감각은 날로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끝까지 좋은 경기 매너를 보여줍니다. 한 번도 경기 매너가 안 좋았던 적이 없어요. 승부욕을 잘못된 식으로 발현한 적이 없거든요. 물론 다른 선수들도 다 매너가 좋습니다만 특히 유난히 정혜인 선수를 보면 이 선수랑 진짜 축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 것 같아요. 제가 골대녀 출연자라면요. 그만큼 끝까지 좋은 경기 매너 보여줬습니다. 최윤영 선수에게는 평점 5점을 부여하게 했습니다. 자, 전미라의 전담 마크로 투입이 됐습니다. 후반전은 이제 풀타임으로 뛰었죠. 이정은의 1대1 찬스를 이영진이 막았거든요. 흘러나온 볼을 전미라 선수가 슈팅 못하게 스크린을 했거든요. 굉장히 좋은 수비였다고 보여줬고요. 공격 지형에서도 볼 차단을 해서 소유권을 가져온 상황도 있었습니다. 장진희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고군분투했거든요. 자, 열심히는 했습니다만 이 결승전이라는 무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최윤영 선수에게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전미라 선수의 세트피스, 오프더볼 움직임 따라가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최여진 선수도 따라가기 어려웠기 때문에 최윤영 선수에게는 조금 더 어려웠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 실점 상황, 이정은 선수에게 너무 쉽게 제껴졌죠. 스피드나 여러 가지 개인기나 이정은을 막기에는 좀 아직까지는 그렇죠. 최윤영 선수도 물론 차기 시즌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테지만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이영표 감독님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게 했습니다. 8연승을 향해 달리던 기차가 결국 7연승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준우승을 했는데요. 사실은 아주 좋은 성적이죠. 골대녀 내에서 준우승 못한 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7연승이란 대기록 쉽게 깨질지 않을 것 같거든요. 당분간. 자, 시즌1 때는 2패로 꼴찌를 했던 팀입니다. 기록상 꼴찌였죠. 물론 오르기 전 개벤이 기권하면서 5위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기록상으로는 꼴찌였는데 준우승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는 수비부터 패스 플레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킥에 너무 의존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다득점할 수 있는 팀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포인트는 자, 다음 시즌에도 이영표 감독이 액션이어 할 것인가? 어느 정도 변화가 매 시즌마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감독들도 위치를 바꾸는데 이영표 감독도 어쩌면 이제는 다른 팀으로 가야 될 타이밍이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좀 궁금한 지점입니다. 결승전은 절반의 성공이었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전 1실점했으나 이혜정의 이정은 마크 성공적이었고요. 정혜인 선수는 지속적으로 찬스 메이킹을 했습니다. 최여진의 헤더도 나왔고요. 자, 최여진의 전미라 마크는 효과가 별로 없었죠. 실점도 했고요. 후반전에는 장진희 키퍼가 나가면서 이제 승부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수비 전략은 갖고 왔으나 결국 한 골 차 유지하면서 따라잡아서 승부차기 가거나 아니면 무실점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결국은 공격에서의 골이 안 나왔죠. 골부재. 이혜정의 헤더를 너무 오래 봉인했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단순한 공격 루트죠. 수비지향적인 축구. 이 수비지향적인 축구가 나쁜 건 아닙니다. 재미가 없을 수는 있지만 결과를 내고 있었거든요. 무려 7연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멀티 실점을 하게 된다면 수비지향적으로 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좀 더 공격적인 방안을 모색하지 못한 게 아쉬웠습니다.
첫 골 실점 전까지 좋았던 흐름이 있었죠. 세트피스에 당했습니다. 보통은 액셔니스타가 다른 팀에 했던 전개죠. 필드 플레이가 잘 안 돼서 밀려도 정혜인 선수의 킥을 바탕으로 세트피스 통해서 득점하기. 이게 보통 액셔니스타의 흐름이었는데 이번에 거꾸로 액셔니스타가 세트피스에 당했던 흐름이었습니다. 자, 장진희 키퍼가 버텨주고 이영진의 최종 수비. 이 조직력과 존재감이 상당했습니다. 이 두 선수의 능력이요. 근데 장진희 키퍼의 부상 이후에 이영진 키퍼가 포지션 소화 잘했습니다. 하지만 이 최종 수비에 부재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영진 선수가 두 명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 이 조직력의 와해가 일어나죠. 후반전 확실히 전반보다 훨씬 많은 1대1 찬스가 허용하게 됩니다. 이 최종 수비의 부재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전반에 한 번 있던 것, 후반에 5번이 나왔습니다. 주전으로 풀타임을 가야 그래도 좀 승산이 있었을 텐데 너무 일찍 장진희 키퍼라는 수문장을 잃어버린 게 뼈아팠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 선수들의 2차 움직임까지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영표 감독뿐만 아니고 다른 감독들도 비슷했죠? 단순히 이정은만 마칸다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선수들이 어떤 패스 플레이를 하는지 2차 움직임 때 패스를 차단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비력이 안 좋았던 게 아니라 대비, 모니터링, 예측 이슈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프타임까지는 분위기 액션이가 좋았어요. 한 점 지고 있음에도요. 자, 장진희 부상 이후에 정혜인 두 차례 슛, 크로스바 포함되어 있었고요. 최여진의 헤더까지 있었습니다. 이영표 감독도 사실 세트피스 창의적이게 다양하게 준비하는 감독이거든요. 어느 순간 좀 단순해지긴 했습니다만 자, 후반전에 투원 작전 나왔잖아요. 너무 좋은 패턴 여러 번 또 말씀드리는데 일찍 수행했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헤더 패턴을 다 예상을 했겠죠. 이혜정 선수가 가담을 하니까. 하지만 이혜정 흘리고 최여진이 마무리 슛 넣었어야 되는데 못 넣고. 자, 전미라의 선제골보다 오히려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었어요. 상당히 세련된 패턴이었는데 많이 아껴둔 걸까요? 좀 늦게 나왔던 점도 좀 아쉬웠고요. 지속적으로 좀 시도를 했다면 어땠을까? 한 번은 헤더했다가 한 번은 발밑으로 했다가 정신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 점 좀 아쉬웠고요. 사실상 스코어가 0대2 되면서 승부의 추가 기울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7연승과 준우승도 대단한 성적입니다. 8연승과 우승 엄청났겠지만요. 정말 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말씀드린 대로 다음 시즌에 과연 이영표 감독이 함께할지가 가장 큰 포커스겠네요. 양 팀의 평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준 높은 경기였다는 것이 평점에서 드러나는 것 같네요. 먼저 국대 패밀리의 평점입니다. 전미라 9점, 김수현 9, 양은지 8.5, 박승희 8.5, 이정은 9.5점의 MOM, 조재진 감독 9점입니다. 액셔니스타입니다. 최여진 8점, 이영진 8.5, 이혜정 8.5, 장진희 8, 정혜인 8.5의 민트별, 최윤영 5, 이영표 감독 6점입니다. 축구 여제가 인정한 골대녀 지소연 선수가 해설위원으로 나섰죠. 그녀의 말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전에 한 팀을 맡는다면 구척장신을 맡고 싶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소연 선수가 언젠가 구척장신을 맡는 모습 대단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정은의 드리블을 차단한 장면이 있었어요. 이혜정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굿태클이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또 정혜인의 킥인을 보고 킥력이 진짜 좋으시네요 라고 칭찬을 하기도 했고요. 또 정혜인의 하프라인 슛, 양은지의 선방을 보면서 감탄한 표정과 박수를 또 보냈습니다. 이수근 해설이 재밌냐고 묻자 네, 재밌네요. 작년까지만 해도 인사이드 패스 배우는 단계였는데 놀랄 정도로 발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지소연 선수 작년에도 한번 출연을 했죠. 이번이 두 번째 출연인데 그 발전도를 보고 놀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정은의 킥인 김수현 왼발 슛의 패턴이 나왔는데요. 그러자 세트피스 준비를 많이 했네요 라고도 했습니다. 전미라의 첫 골을 보고서는 움직임과 타이밍이 너무 좋았다라는 또 칭찬을 했고요. 첫 골을 실점한 액션이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는 올라서서 공격적으로 경기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진단을 했어요. 이혜정이
이영진에게 이정은을 맡기고 좀 더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혜정 좀 올라가라 이런 얘기죠. 액션이스타는 이제 골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라는 의견을 얘기를 했고요. 국대 패밀리가 설치골 이후 움직임이 한결 나아졌죠? 그랬더니 국대 패밀리가 한 골 넣고 나서 흐름엔 분위기 바뀐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혜인 킥인 최여진 헤더가 있었죠? 근데 이게 날라오기 전에 양은지가 핑거팁 세이브를 합니다. 이 킥을 보고 진짜 잘 찼다. 와, 또 감탄을 합니다. 자, 후반전에 이혜정 선수가 이정은을 맞고 골킥으로 볼 소유권까지 가져왔습니다. 1대0 상황이었거든요. 자, 이혜정 선수를 칭찬하면서 너무 잘 막아주고 있어요. 라는 또 멘트를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박승희 슛 맞은 광민정 선수가 눈물을 보였는데요. 또 공감을 하겠죠. 진짜 얼굴 맞으면 아플 텐데 라고 또 우리 축구 여제가 얘기를 했네요. 자, 결국은 토너먼트 대진표 제일 꼭대기에는 국대 패밀리가 올랐습니다. 국대 패밀리가 슈퍼리그 우승을 했습니다. 경기 후에 시상식도 있었죠. 자, 월드클래스도 2회 연속 3위입니다. 공백이 꽤 길었는데요. 최진철 감독과 함께 2회 연속 동메달을 걸었습니다. 액션이스타는 사상 첫 2위에 올랐죠. 대단한 업적이고요. 국대 패밀리는 시즌1 준우승을 딛고 창단 첫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시즌1 때의 순위표입니다. 제가 만들었던 것인데요. 월드클래스는 3위의 자리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구척장신도 4위의 자리에. 자, 액션이스타는 2위까지 점프를 했고요. 국대 패밀리는 1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자, 블라방과 개벤저스 밑에서 만나게 됐네요. 그리고 슈퍼리그의 최종 순위표도 만들어 봤는데요. 아직 5, 6위는 정해지지 않았죠? 그래서 1위부터 4위까지만 했는데 3승 1패씩 국대 패밀리 액션이스타 기록했고요. 자, 12득점에 1실점 플러스 11 압도적인 기록입니다. 액션이스타는 4득점에 4실점 제로가 됐네요. 3, 4위 월드클래스와 구척장신입니다. 슈퍼리그 득점 순위입니다. 이정은 선수가 4경기에서 7골을 몰아쳤어요. 경기당 1.75. 굉장한 순도 높은 결정력을 보여줬고요. 전미라 선수 한 골 추가했죠. 단독 2위. 4경기에서 3골로 2위에 올랐고요. 나머지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슈퍼리그 도움 순위입니다. 이정은 선수가 4경기에서 4어시스트, 경기당 하나씩은 기록을 했다는 얘기죠. 득점왕에 이어서 도움왕에도 올랐습니다. 골대녀 역대 득점 순위입니다. 오나미 선수가 9골로 선두인 가운데 각축전입니다. 송소희 이현이 공동 2위죠. 8골로. 공동 4위 이정은 전미라입니다. 7골로. 야, 이 한 팀에서 속한 두 선수가 또 나란히 올라가는군요. 정혜인 선수도 6골로 단독 6위거든요. 앞으로 이 상위권의 싸움도 볼만하겠습니다. 골대녀 역대 도움 순위입니다. 여전히 김승혜 선수가 5개로 단독 선두인 가운데 자, 이정은 선수가 또 많이 올라왔죠. 최여진 선수와 더불어서 공동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골대녀 챌린지 리그를 앞두고 시즌3를 앞두고 한 챕터를 마무리하는 기분이 듭니다. 자, 파일럿 때 블라방이 우승을 했죠. 우승을 상징하는 별이잖아요. 시즌1 때도 블라방이 우승을 했었죠. 그리고 시즌2 슈퍼리그 때는 국대 패밀리가 별을 달게 됐습니다. 자, 시즌2 리그전 이제 챌린지 리그라는 이름이 붙여졌기 때문에 전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챌린지 리그는 4팀이 참여하고 리그전에 6팀이 참가했지만요. 여기서 또 1위를 한 액션이스타도 크레딧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우승은 아니죠. 하위 리그에 1위를 했다. 어쨌든 그런 명예는 줘야 될 것 같은데 자, 파일럿 블라방, 시즌1 블라방, 시즌2 슈퍼리그, 국대 패밀리가 각각 별을 달게 됐군요. 자, 그리고 박선영 선수. 당연히 박선영 선수가 1대 박선영이죠. 그리고 2대 박선영에는 이정은 선수가 등극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각각 투스타, 원스타, 각각 우승 횟수를 말하는 거죠. 본인도 잘하고 팀을 우승시키는 선수라는 의미일 텐데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정은 선수가 박성현 선수보다 실력이 뛰어난데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실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팀을 우승으로 이끄는 왕도를 걷게 하는 자라는 얘기겠죠. 명예와도 같은 겁니다.
박선영 선수는 골대녀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겠죠? 불타는 청춘이라는 프로그램에서부터 이 여자 축구, 여자 풋살, 골대녀의 활성화를 만든 장본인이죠. 박선영으로부터 시작됐고, 일반 여자분들도 축구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시발점이 되었던 선수.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명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대 박선영이 이정은이다라는 것은 명예를 드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관심사는 3대 박선영은 누가 될 것인가? 이 도전자들이 있습니다. 이 컨텐더스. 이 선수들이 다시 박선영, 이정은이 다시 3대 박선영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가장 근접했던 자는 바로 정혜인 선수였죠. 7연승, 8연승에 도전했던 팀을 이끌면서 가장 2대 박선영에 근접했던 자, 3대 박선영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실력적인 면에선 송소희 주명도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죠. 이들의 개인적 실력은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팀을 우승으로 이끌 수 있을지도 차기 시즌에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또 팀 동료였던 전미라 선수도 그렇고요. 박승희 선수는 이제 또 한스차를 했으니까 포함이 되진 않겠고, 사오리 에바 선수, 또 클래식한 골게터들이죠. 이현희 오나미, 또 김보경, 윤태진 선수까지 이 컨텐더 드릴 텐데요. 그리고 자, 챌린저들이죠. 새롭게 합류하는 신생팀의 선수들 포함해서 굉장히 이번에 결혼이 많습니다. 각 팀마다 또 어떤 선수들이 나와서 예기치 못한 컨텐더가 될지 또 기대가 되거든요. 자, 앞으로의 시즌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 경기 일정입니다. 이제 슈퍼리그 딱 한 경기, 5, 6위전 다른 이름으로 사상 초유의 강등전 경기가 있습니다. 바로 불나방과 개벤저스의 경기죠. 예고편을 보니까 양 팀 다 예상되는 정석적인 포지션 나오는 것 같아요. 조혜련, 김승혜, 김혜선, 김민경, 오나미, 투투. 그리고 불나방은 투원원. 안혜경 키퍼, 서동주, 송은영이 그때 수비를 이뤘잖아요. 박선영 선수 가운데 조하나 원톱, 그리고 신효범 선수가 한 번씩 번갈아 가겠죠. 야, 오랜만에 보는 두 팀 강등이 걸려 있습니다. 물론 시즌1 때도 강등이 됐던 거죠. 4, 5, 6위가 강등이 돼서 신생팀 3팀 합류해서 6팀이 풀리그를 치렀던 게 바로 리그전이었는데요. 이제는 아예 매치 자체가 지는 팀이 떨어지는 형식, 진짜 강등전이 돼서 상당히 주목받을 수 있는 경기가 됐어요. 그리고 부담스러운 경기. 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결승전에 걸맞는 경기를 보여주신 양팀 선수들, 감독님들 모두 다 감사를 드립니다. 올스타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다음 시즌, 다음 슈퍼리그까지는 조금 휴식이 있겠죠? 개인적인 일정도 소화를 할 테고, 팀 리빌딩을 하는 팀도 있을까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감독이 바뀔 수도 있고요. 박승희 선수의 빈자리 같은 경우 새로운 인원이 들어올 수도 있죠. 자, 많은 변화들이 또 예상이 됩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골대녀가 계속된다는 것이 가장 기쁜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킹버틀러였습니다. 바이바이.